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6회차가 종료가 됐고요. 2월 금이 한 두 번 정도가 2월이 돼서 1등 당첨 금액이 굉장히 높았고 30억이 넘어가는 그런 회차였었습니다. 일단 뭐 토토킹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0.5명 정도가 1등 당첨이어서 이번 회차는 금액이 많이 몰렸었기 때문에 독식 또는 독식이나 아니면 뭐 한두 명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명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이제 등수에 1등에 당첨이 됐었습니다. 자, 일단 저는 10개를 적중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이제 4등만 됐어서도 하나만 더 맞췄어도 4등이었기 때문에 4등이었다면 이번 회차 4등 당첨금이 한 2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던 그런 회차였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토토 복귀하기 전에 프로토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토요일날 제가 프로토 공유 드렸었던 건데, 토요일에는 그래도 언오버가 이 초록 색깔이 적중이 된 건데 언오버가 일단은 다 적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언오버 쪽은 조금 잘 맞췄었던 반면에 승무패 쪽은 제가 조금 이변으로 가져간 것도 있고 아니면 배당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배당이랑 조금 다르게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적중에 실패했던 경기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시미즈나 비슬고베 같은 경기들은 그래도 이제 예측드렸던 3개 다 적중을 했다라는 점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언오버가 토요일에는 5경기 중에서 5경기 다 맞췄지만 일요일에 9경기가 있었는데 6경기를 맞췄습니다. 한 3개가 틀렸고, 틀렸던 거는 이제 서울과 수원 슈퍼매치 틀렸고, 센다이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언더 양상으로 가다가 막판에 이제 오이타가 몰아붙이면서 좀 오버가 났었습니다. 오버가 났었고요. 간바오사카 쇼난 같은 경우에는 간바오사카가 밀어붙이기를 하는데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득점이 안 나면서 적중에 실패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 맞췄던 경기는 사포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패배나 오버나 핸디캡 패배 이렇게 적중을 했었고,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 승이랑 이거는 기준점이 3.5점이었지만 그래도 오버로 봤어서 적중을 했고, 핸디캡 승리 이렇게 적중을 됐었습니다. 부산 인천 같은 경우에 언더랑 핸디캡 패배, 저는 조금 이변으로 인천 쪽을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중이 됐었지만 간바오사카와 쇼난 경기 언더 오버도 다 틀렸고, 그리고 제가 간바오사카를 좀 강하게 봐서서 이건 다 적중에 실패를 했었고요. 서울과 수원 경기 슈퍼매치, 이거는 저는 수원 사이드 쪽도 보기도 했었고, 일단 최종픽에서는 승패로 경기력적으로는 서울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감독 버프를 보고 이제 이 프로토 찍을 때는 수원 사이드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중에 실패를 했고, 언더 양상으로 가다가 이제 한승규 선수의 운이 좋았던 그 득점으로 이제 오버가 나면서 이 9경기 중에 총 2경기는 완전히 예측에서 실패했었던 그런 프로토였었습니다. 자, 일단 뭐 토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J리그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회차에서는 K리그와 EPL 조합이기 때문에 J리그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경기 뭐 맞추신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이 이제 좀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역시도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일 것 같긴 했는데 이변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이거는 좀 전북 쪽이 너무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광주의 윌리안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이 광주에게 있어서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북 쪽으로 봤었고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봤었던 경기였는데, 제가 강하게 보는 경기들은 좀 잘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제가 강하게 본다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있으면 이변을 조금을 염두라도 해두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적중에 실패를 했는데 최보경 선수가 센터백이 그거를 다 넘겨버리면 그게 되나 싶습니다. 특히나 뭐 하위권 팀도 아니고 이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의 수비가 확실히 작년과 비교를 했었을 때, 작년에는 좌측에 김진수, 권경원, 그리고 홍정우, 그리고 이제 우측에는 이용 선수가 있었는데
그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적중에 실패를 했었고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변을 염두를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시미즈가 이 연패를 계속 하고 있었고, 가시마 같은 경우에 연승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시마의 연승이 너무 길었었고, 또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아무리 봐도 이 가시마 쪽으로 보이는 이런 경기에서 배당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 폴더를 줄이기 위해서 이 경기를 정배로 가져갔었고 적중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적중이 됐었고요. 그래서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비셀고베 대 도쿄FC, 이 경기는 이변이 나오면 비셀고베의 승보다는 무승부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도쿄FC가 원정에서의 패배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다면 그래도 무승부가 좋을 것 같다, 이변으로 가져간다면. 그래서 저는 투픽으로 가져갔었고, 극장골을 먹히면서 이제 무승부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결론적으로 적중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변으로 잘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상주 대 성남. 이 경기는 제가 일단은 경기력적으로는 성남이 좀 라인을 내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라인을 내린다면 상주가 득점을 하기에는 그 오세훈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스트라이커에 대한 부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 않을 거고, 또한 그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정재희나 문선민 선수가 성남에 이제 수비적으로 나오면 공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좀 이 경기는 상주가 고전할 거다라고 봐서 이제 무승부 쪽으로 경기력을 무승부에 가장 근접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최종픽 그 풀벳이랑 독시픽에서는 상주 승도 가져갔었던 게, 왜냐면 이제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배당적으로 국내 배당, 해외 배당 둘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고, 또 상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8승 2패로 홈에서 강하지만 무승부가 없는 모습 때문에 또 연승을 할 그런 승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이변으로도 이변이 아니죠, 정배도 이제 가져가긴 했었는데, 일단 최종픽에서는 경기력적으로만 조금 더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일단은 적중이 됐었습니다. 이 경기가 진짜 재미없었어요, 이 경기는. 네, 5번 경기입니다. 울산과 대구FC의 경기. 이 경기는 좀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네, 저는 이게 에드가의 그 부상, 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했었지만, 에드가가 저는 이 최종픽을 찍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에드가의 그런 부상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부상이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렇게 지웠었는데, 그 기사를 봤었을 때는 출전이 거의 불가능하고 나오더라도 교체로만 좀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다시피 저는 울산 쪽 단통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기사를 보기 전에 이제 영상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워서 일단 적중이 됐는데, 혹시나 그 커뮤니티 글 때문에 만약에 울산을 보지 울산으로 단통으로 가셨다면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전북과 울산 또 둘 다 또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 K리그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리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경기 중에서 4경기가 첫날에 이제 무승부가 나오면서 2월에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는 이제 부산 경기만 무승부가 나와서 그 뒤로는 무승부가 크게 안 나왔었기 때문에 2월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사포로 대 우라와. 이 경기는 굉장히 쫄깃쫄깃했습니다. 왜냐면 우라와가 2점 차로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따라잡히고 역전당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우라와가 극장골을 넣으면서 극적으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일단은 적중이 됐었습니다. J리그는 이제 토토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쳐다도 안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수원삼성. 이 경기는 제가 초안 때도 그랬고 경기력적으로는 서울 쪽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원이 물론 박건하 감독님이 오시긴 했지만
뭐 현재까지 수비적으로 헨리 선수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오스마르의 복귀 그리고 기성용의 존재 자체는 서울에게 있어서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FC 서울 쪽으로 봤었는데, 또 수원이 이런 측면에서의 불안함,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측면이 그리 강하지는 않지만 역습에서의 스피드나 최근에 좀 오버래핑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수원이 고전할 거라고 봤지만, 결론적으로 승패로 가져간 부분은 박건하 감독이 교체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감독 퍼프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독이 바뀌지 않고 주대행으로 그렇게 갔다면 저는 FC 서울 승으로 좀 강하게 봤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적중이 됐고요. 8번 경기 센다이 대 오이타의 경기였고요. 이 경기는 사실 센다이 사이드로 봤었어요. 배당도 일단 센다이가 정배를 받았었고, 오이타의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크로스 공격, 두 팀 다 크로스 공격이 좋고 오이타는 이제 역습을 노릴 텐데, 그런 크로스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은 샌다이가 더 날카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좀 이변이 나왔죠. 이변이라 보기에는 배당적으로나 투표율적으로 그렇게 몰린 경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이변이 나오면서 이 경기에서 적중을 실패했습니다. 사실 오이타의 승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9번 경기도 연달아서 이제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요코FC 대 나고야 경기. 일단 이 경기는 무승부를 안 봤어요. 왜냐면 요코FC가 11경기째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또 무승부를 가져가는 거는 사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 쪽으로 봤는데, 승패 쪽으로 본다면 요코FC 승은 솔직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나고야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다가 주중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그 좋은 경기력이 다시 좀 공격력적으로 살아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면 요코FC의 불안한 수비 상대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완전히 좀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경기였고요. 10번 가와사키 경기는 부러질 때까지 좀 축으로 잡았던 경기였기 때문에 적중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저는 이 경기 좀 지웠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한 게 이제 요코마리가 정배였어요. 요코마리가 정배였고 오사카 연승 중이었고 요코마리 연패 중이었는데 왜 정배를 요코마리한테 줬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이 경기는 조금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좀 지운 게 아깝게 됐죠. 결론적으로 뭐 배당 정배는 아니었지만 투표율 정배가 셀레서 오사카였기 때문에 적중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됐었습니다. 적중은 됐지만 좀 폴더를 좀 아깝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기를 지우지 않고 다른 경기에 폴더를 추가를 했다면 제가 틀렸던 경기에 추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센다이 오이타 쪽을 뭐 지울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센다이 사이드 쪽으로 좀 봤었기 때문에 지우진 않았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사포로와 우라와 경기를 좀 지웠을 것 같아요. 또는 뭐 시미즈 가시마 이 경기를 지웠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폴더를 좀 잘못 쓴 거긴 한데, 그래도 센다이 오이타의 승이랑 요코FC의 승, 그리고 뭐 간바오사카 패배, 뭐 전북의 무승부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오사카 승리하면서 적중이 됐고, 간바오사카 대 쇼난 경기, 이 경기는 이변이 네, 간바오사카가 저는 좀 당연히 이길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렇게 당연히 이길 것 같은 보이는 경기, 그런 경기들에서 이변이 항상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원정에서 쇼난이 간바오사카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물론 간바오사카가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좀 좋지 않고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쇼난의 수비가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너무 좀 좋지 않고, 또 슈난이 수비적으로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에 약한데 그 간바오사카가 그런 부분에선 강점이기 때문에 잘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밀어붙이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과는 쇼난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적중의 예측을 완전히 하지 못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1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고민을 했었던 게 최근에 두 팀이 맞대결이 홈팀이 좀 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서 강원 쪽
조금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긴 했었는데 하다가 이제 최종 픽에서는 폴더가 없어서 이 단통으로 가야겠다. 근데 단통 무승부보다는 차라리 포항 승을 가는 게 경기력적으로는 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고 일단은 적중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일단 인천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부산의 결정력 그리고 이정엽의 부재, 물론 교체로 출전을 하긴 했지만 또한 박종우 선수의 경고 누적 그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부산에게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고 아길라르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일단 경기적으로 재미없었어요. 경기적으로 재미없었고 두 팀 다 찬스가 나는데 득점을 하지 못하니까 네 그랬었고 또한 정동윤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퇴장을 당하면서 아길라르 선수가 교체가 됐었던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길라르 나가고 나서는 무구사가 이날 경기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아길라르 교체 아웃되고 나서 거의 경기장에서 보이질 않아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고 부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 명이 퇴장당해서 좀 유리한 상황에서 김정은 선수가 좀 쓸데없는 또 파울을 하면서 그렇게 또 퇴장이 되면서 10명 대 10명으로 싸웠었기 때문에 부산의 이길 경기를 놓친 거죠. 한 명이 퇴장당했었는데 불구하고. 근데 결정력이 좋지 않아서 부산이 퇴장을 당하지 않았었더라도 이기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무승부로 가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위 스플릿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노리지 않더라도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첫 번째 목표는 잔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상위 스플릿이라고 봤었고 일단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천에게 이기진 못하더라도 지진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무승부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적중을 했었습니다. 일단 좀 아쉬웠던 회차였었고 좀 제가 강하게 봤었던 경기들이 좀 틀리면서 좀 구독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따라오셨다면 너무 좀 죄송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에 또 EPL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또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 끝나고 나서 바로 또 프로토 영상 촬영을 하고 내일은 영상을 안 올릴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에 이제 K리그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과 수요일에 K리그 경기들이 있어서 수요일에 이제 K리그 초안픽과 네 그리고 EPL 초안픽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